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DJFH, WH, DJ, FFF 5개 님께서 MMA를 배우고 KMMA 같은 아마추어 시합에 나가고 싶은데 바로 MMA를 배우는 게 좋나요? 아니면 레슬링 같은 단일 종목을 3에서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MMA를 배우는 게 좋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걱정하신다기보다는 일단 빨리 행동으로 옮기셔서 시작을 해보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레슬링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신다든지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서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신다면은 의미 있는 기간이긴 한데, 어떤 일이든 간에 3개월, 6개월 한다고 해서 뭐 달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빨리 시작해 보시고 어느 정도 좀 레벨이 되신 다음에는 시합 나가 보시고, 특히 아마추어 시합은 승패가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다치시는 게 중요하고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순서를 뭐가 맞냐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JTGU QIJS님께서 40대 중후반에 약간 마른 체형 아재라고 하셨고요. 크로스핏 마라톤을 열심히 하셨었고 현재는 출근 전에 웨이트 유산소만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MMA를 너무 좋아해서 좀 늦게지만 배워보고 싶으신데 댁 근처에 복싱, 주짓수, 무에타이, 유도 체육관이 있다고 하시네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늦은 나이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뭘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뭐 이런 전 질문에 늘 말씀을 드려요. 다 가보세요. 댁 가까이에 체육관이 여러 개 있으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다 가보시고 종목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운동 경험이 있으시면 운동 짬밥이 소위 있으신 거잖아요.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가셔서 분위기 보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셨던 복싱 체육관과 실제로 가셔서 둘러보시고 경험을 하는 복싱 체육관은 아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가보세요. 가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운동 경험 있으시니까 딱 느낌이 어느 정도 오실 거예요. 본인이 끌리시는 대로 가셔서 행동으로 얼른 옮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떤 종목이든 다 빈틈이 있는 거고, 어떤 종목을 택하시든 간에 그 종목이 어떤 그 무술로서 빵꾸가 있든 간에 글 쓰신 분께서 재미를 느끼시고 그 파트에서 내가 발전한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쭉 오래 하실 수 있다, 건강에 도움이 되시다, 그러면 된 거거든요. 그리고 UFC NFL님께서 체급을 결정하는 요소가 궁금해요. 똑같은 골격일 때 보디빌더처럼 근육을 만든다고 해서 황철순 선수가 헤비급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격투기 선수들의 체급 이동 방법, 증량, 감량들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고요. 보통 보면 선수들이 다들 아마추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마추어 시합 뛰면서 운동 계속하고 하다 보면 몸이 좀 잡힙니다. 그러면서 아마추어 시합 때부터 어디 체급을 쓸까 이러면서 서서히 자기 체급을 찾아 나가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한 체급 정도 딱 빼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평체가 한 5kg 된다. 그러면 라이트급 나가는 거고, 평체가 한 70kg 완전 초반 정도 된다. 그럼 패더로 나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시합을 뛰면서 그 다음에는 선수들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몸이 좀 달라져요. 어떤 선수들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확 커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선수들은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하고 운동량을 늘리니까 몸매는 좋은데 근육이 많이 붙지 않는 체질도 있고, 다 다릅니다. 케바케예요.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그리고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가지고 지도자분들과 파트너들과 상의해서 잡아 나갑니다. 단 여기서 저는 체급을 자기 의사에 따라서 난 헤비급 뛰고 싶어, 난 토프리아가 좋아서 라이트급에 뛰고 싶어, 이런 식으로 약간 인위적으로 내 체중이라든지 컨디션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인위적으로 증량해서 만들어야지, 감량해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완전 비추합니다. 자연스러운 내가 한 몇 킬로 정도까지 뺐을 때 컨디션이 좋은지, 그 밑으로 가면은 뺄 수는 있는데 컨디션이 좀 엉망이 될 것 같다,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반면에 위로
올리는 건 사실 더 힘들거든요. 내가 저 위에서 뛰기엔 너무 작은 것 같다. 솔직히 밑에를 뺄 수 있는데 내가 위를 올라가는 거는 전 추천드리지 않아요. 종합격투기에서 체급을 올리는 거는 몸이 커져서 더 이상 빼기가 힘들 때, 아니면 어떤 체급에서 프로 선수가 쭉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하는 거지, 아마추어 선수분들이, 그리고 프로의 초창기에 커리어에 있는 분들이 체급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종합격투기는 그 체급의 차도 뭐 라이트급부터는 한 체급마다 막 7kg씩 이렇게 크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시면 이건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낭여님께서 정다운 선수가 GFL에서 뛰기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GFL이 대회 개최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국내에서 경기를 뛴다면 적수가 없겠죠? 라고 해주셨는데, 당연히 뭐 정다운 선수도 엄청 강하시다고 저는 늘 듣고 있고요. 일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통틀어서 위쪽 체급에서는 선수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다운 선수의 적수를 찾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박준영 선수가 일리아 토프리아 싸우면 어떻게 될지, 토프리아의 KO 빠따력이 미들급까지 충분히 먹힐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라이트급이니까 박준영 선수보다는 빠를 거고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전에 김동현 선수 대 토프리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최근에 그 영상에 토프리아가 이긴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고요. 글쎄요, 당연히 토프리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붙었을 때 토프리아가 다 이길 수도 있겠죠. 제가 그 영상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영상이랑 워딩도 기억이 사실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토프리아한테 찰스 올리베이라처럼 들이대는 스타일보다는 스탠스도 반대인데 훨씬 크고 리치도 길고 그래플링도 좋은 김동현 관장님의 스타일이 올리베이라나 할로웨이나 타격으로 들이대는 밑체급의 선수들보다 훨씬 저는 기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 생각하고 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생각은 누구나 다르니까요. 근데 토프리아 선수가 강하다고 해서 크크크크크크 막 조롱하시듯이 하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 같은 놈이라고 저한테, 그리고 뭐 김동현 선수를 완전 깎아내린다든지 감정 배설하듯이 오셔서 답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답글은 제가 딱 봤을 때 이거는 하는 답글은 다 삭제하고 차단합니다. 김동현 선수가 아니면 박준영 선수가 토프리아하고 했을 때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팔은 저는 완전 대한민국 격투가로서 안으로 굽는 거고, 우리나라의 다른 종목들 실력이 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을 NBA 선수들과 비교하면서 크크크크크 한다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축구 선수들을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선수들과 비교하면서 크크크크크 한다든지, 그러면 저는 그게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 코너 맥그리거가 정말 잘 나갔을 때, 조제알도 때려잡고 에디 알바레즈 때려잡고 했었을 때 지금 토프리아하고 인식이 똑같았어요. 이 체급 우리나라 선수들 다 걸리면 죽는다, 우리나라 뭐 상대도 안 돼요,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년이 지난 후에 맥그리거를 대입해 보면 우리나라의 UFC 선수들 아니면 UFC 밖에 있는 선수들이라도 체급이 위쪽 선수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조건 맥그리거가 다 제압한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선수라는 거는, 저도 운동을 나이는 많지만 그리고 실력은 한없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1인으로서 운동하는 선수들 중에 그 선수가 전적이 뭐 어떻든 간에 나는 어차피 미체급 챔피언인 토프리아한테 뭐 볼카노프스키한테 난 붙어도 안 되는, 난 한계가 뚜렷한 그저 그런 선수야 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수가 그럴 거면 운동을 그만둬야죠. 직업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일에 그 진심을 다해서 달려들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선수라면 가슴에 내가 제일 강해질 거야, 가장 센 버전으로 나 스스로를 만들 거야, 그러면 나도 정말 강한 사람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해야지. 안 그러면 UFC는 고소하고 격투기 케이지나 링에 올라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찍어 누르고 그냥 조롱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튼 뭐 토프리아가 이길 수도 있지만 저는 박준영 선수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HSSPF6292님께서
킥복싱 플러스 주짓수 조합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처럼 하나에 집중해야 나름의 실력 상승이 있을 텐데 그래도 욕심이 있어서요. 레슬링 주짓수 조합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킥복싱 주짓수 조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킥복싱 플러스 주짓수 조합이 예전에 참 많았었죠. 그리고 체육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킥복싱과 주짓수 조합을 전통적으로 이 조합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추세에서는 시합을 뛰고 실력을 늘린다는 전제하에 레슬링이 여기서 빠지면 힘들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예전 그 프라이드 시절이라든지 그때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격투기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선수들도 특히 뭐 병레슬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체육관에서는 다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레슬링 부분을 빼면은 현대 MMA 흐름에는 조금 킥복싱 굉장히 잘하고 주짓수 잘해도 포인트로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 중요합니다. 고루고루 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김대현 선수님은 웨이트 따로 하세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전혀 하지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센터에 가서 재활에 집중을 하고 있고 나이가 들다 보니 몸에서 부상이 있어서 아우성 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제 체육관에 가서도 운동 전후에 많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질문 모아서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